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3일 유로 2024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지아 대 체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지아는 분위기가 상당히 화끈했던 경기를 했다. 하지만 조지아가 결국에는 튀르키예를 극복하지 못했고 1대3으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다. 실점 이후에 오히려 상대를 공략하려는 적극적인 맞불로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수비수에게 번번이 막히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뒷공간을 상당히 넓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체코의 특성은 상당히 빠른 역습과 수비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어서 체코는 포르투갈에게 졌지만 수비수 흐라나치의 치명적인 2번의 실수 이외에는 큰 흠이 없었다. 오히려 전반전에는 주도권을 잡은 포르투갈이 공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골을 먼저 기록하는 등 체코의 조직력과 수비와 역습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었다. 조지아를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체코는 포르투갈에게 졌지만 포르투갈의 공세를 꾸준히 막아내는 팀적인 모습은 칭찬을 해줄 수 있었다. 기동성이 높은 역습도 포르투갈의 골문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다. 조지아가 극단적인 공격을 선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수비적으로는 뒷공간을 넓게 허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경기 체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튀르키예 대 포르투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는 중거리 슛이나 원더골로 상대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다만 조지아를 상대로 박스 내에서의 슈팅보다는 전반적으로 난사 기질이 강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지아도 실점이 나온 이후로는 상당히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튀르키예도 상당히 전진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최대한 지더라도 골 차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이기는 하다. 이어서 포르투갈은 감독의 명장병이 경기를 망칠 뻔했다. 지난 경기에서는 3백을 가동했으나 선수들이 3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다. 결국 플랜을 수정한 이후의 경기가 그나마 풀렸던 편이다. 특히 콘세 이상이 조커 카드로 상당히 요긴한 활용도를 펼쳤는데 핀란드전에서도 4대2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제 몫을 다했다. 교착 상태의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로 활용될 수 있겠다. 물론 튀르키예가 잠가버리는 상황을 만들겠지만 포백을 가동하면 1차전보다는 내용이 더 나아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콘세 이상이 교착 상태를 격파할 만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등 벤치에서도 믿을 만한 선수가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이번 경기 포르투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벨기에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벨기에는 이 경기에서 못 이기면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은 날아가게 된다. 2차전에 사활을 걸어야 할 상태다. 하지만 벨기에의 경기력이 너무 심각했다. 특히 데브라이너 말고는 거의 공격 진영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었다. 슬로바키아의 압박에 매우 고전했고 루카쿠는 역시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는 존재감이 확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루마니아가 잠그기의 명수라는 점에서 벨기에 공격의 힘이 더욱 우려스럽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3대0으로 골득실과 승점 3점까지 챙겼다. 한 점만 얻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유로 예선에서도 2경기에서 1실점의 페이스로 수비는 상당히 잘 해내는 팀이기도 하다. 일단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6월 리히텐슈타인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비겼으니 지난 경기의 득점력이 이변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듯하다. 루마니아는 전략적으로 잠가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의 압박과 수비에 거의 맥을 추지 못한 벨기에가 이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물론 루마니아도 공격이 훌륭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무승부만 기록을 해도 이 경기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지만 벨기에가 점차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벨기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에콰도르 대 베네수엘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의 무기는 끈끈함과 수비다. 남미 예선과 친선 경기에서도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고전했던 전력인데 체급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두 경기에서 모두 0대1로 석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에콰도르도 여전히 공격진에서 에네르 발렌시아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문제다. 이 선수가 노장이라는 점도 있지만 현재 브라질 소속팀에서도 주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도 생각보다는 남미 예선에서의 흐름이 좋다. 특히 에콰도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물론 득점력조차도 에콰도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팀의 노년 가장은 론돈이다. 물론 6경기에서 6골로 5골을 넣은 에콰도르보다는 낫긴 하지만 칠레를 상대로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3대0으로 이긴 경기를 제외하면 그다지 득점력이 돋보이는 경기는 없었다. 남미 예선에서 두 팀이 존재감을 보이는 것은 득점력보다는 수비력이었다. 오히려 득점력은 노장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두 팀이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자메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냉정하게 멕시코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볼리비아를 상대로도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 이외에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물론 패한 상대가 우루과이와 브라질로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는 했지만 자메이카의 역습 상황이 우려되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특히 히메네즈와 로사노가 모두 제외되면서 전방에서의 힘이 상당히 떨어졌다. 무의미하게 점유만 높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어서 자메이카도 전력이 꽤 좋다. 특히 EPL 출신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모두 역습에 능한 자원들이다. 그레이, 베일리, 안토니오 조합은 북중미에서는 수위권에 드는 전력이기도 하다. 특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고 뒷공간 역습을 가하는 상황에 매우 적합한 팀이다. 때문에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올해에도 원정에서 5승 2무 1패로 좋다. 멕시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외로 전방에서의 힘을 뺀 채로 대회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자메이카를 상대로 주도권이야 쥐겠지만 골을 넣지 못해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역습에 능한 자메이카에게 한 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번 경기 자메이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